이제 2024년도가 마무리되고 가고 있는 오늘날 이 시점에 이제 다시 또 입시 관련해서 질문을 주시는 이제 구독자분들이 계시네요. 그 중에 제가 이제 별로 생각해보지 않았던 주제인데 마침 또 적절하게 질문을 제 구독자분께서 주셔서 이제 부잣집에 태어났을 때 우리 도련님들이나 우리 아씨라고 해야 되겠죠. 아씨의 입시는 어떻게 전략을 짜는 것이 좋을까? 자, 부모님 자산이 많을 경우에 기회비용을 들여가며 이제 직업을 이야기하는 거죠. 직업이나 뭐 과를 바꾸지 않는 게 더 좋다는 거냐? 아니면 자산이 많으니까 그러면 준비를 해도 괜찮으니까 직업을 바꾸는 게 좋느냐? 두 가지 중에 전자인 것 같은데 이거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지 않으실까요? 라고 저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제 부모님이 이제 부자집이신가 봐요. 자,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저의 이야기를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직업은 돈을 벌기 위한 행위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이제 뭐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아라, 뭐 흥미에 따른 직업을 찾아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빨갱이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 안 된다. 왜냐?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 그러면 공산주의에 살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공산주의에 살면 뭐 가능은 한데 문제는 공산주의가 인류 역사상 실현된 적이 없죠. 그러면 지금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라고 하는 데들은 어디냐? 거기는 그냥 독재인 거고, 들은 사실상 그냥 거기는 그냥 독재죠. 공산주의 아니죠. 그래서 직업은 돈을 벌기 위한 행위를 하는 것이고 적성과 흥미는 어디다 갖다 쓰냐? 취미에 갖다 쓴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항상 드리고 있지요. 자, 그리하여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는 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대학교는 큰 대자를 써서 큰 교육을 하는 곳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지요. 취업을 위한 자격증을 획득하기 위한 곳이다. 또는 취업하지 않더라도 이제 학벌이 좋으면 우리나라는 나댈 수가 있지요. 그것이 어떤 장점인지는 약간은 이해가 되지만 우리는 크게 나댈 수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자, 그런데 이제 엄빠가 부자일 때는 조금 이야기가 달라지죠. 엄빠가 부자면 내가 돈을 안 벌어도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돈을 벌어도 엄빠의 자산이 늘어가는 속도가 내가 사실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의치한 판 정도가 말고는 저런 거를 자산을 따라갈 가능성이 낮고 의치한 판 검이 되는 그 시간 동안 죽도록 벌어봐야 부모님 자산에는 잽이 안 되죠. 뭐 따라가려는 시도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돈을 벌어도 나의 자산에 영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뭐 벌 필요도 없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직업이 무엇이든지 상관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죽지만 않고 생존만 하면 되는 것이죠. 부모님의 자산이 나에게 올 때까지 내가 죽지만 않고 있으면 저 돈이 곧 내 돈이 되는 현실이다. 그래서 엄빠가 부자라면 뭐 직업이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자유롭게 살면 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하여 이제 이게 결론인 거고 이제 엄빠가 부자일 경우에 이제 내가 어떻게 우리가 자식으로서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제가 가이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엄빠가 내가 보기에 이건 부자야. 이건 아무리 봐도 자산이 섭섭하지 않아. 그런데 이제 비범하신 분들인지 범인이신지가 이제 차이가 나는데 이제 범인이시다, 노말하시다라고 할 경우에는 엄빠께서 자산의 85%를 엉덩이에 깔고서 그냥 앉아 계신 거죠. 이 깔고 계신 거는 우리가 하면 나쁜 거지만 이분들은 나쁜 거 아니죠. 왜냐면 이렇게 해서 자산을 올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엉덩이 깔고 계신 게 이제 부모님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이 어차피 내 건 거고 이제 뭐 삼형제일 확률은 거의 없고 형제가 있다면 50%는 이제 내 거가 되는 것이죠. 이게 왜 내 거냐? 뭐 그렇게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대요.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게 자손한테 100% 귀속이 되거나 2명이면 50대 50으로 나눠서 주게 되어 있죠. 그리하여 직업 따위는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엄빠가 부자면 그의 자식에 맞는 이제 수준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직업 같은 건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적당히 즐기면서 살면 되겠다
라는 것인데, 이제 단 그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러면 적당히 즐기면 되는 것의 이 적당히의 기준을 제가 아주 섬세하게 알려드리자면, 엄빠를 너무 자극하지 않는 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엄빠마다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내가 살아가면서 한번 느끼는 그 정도에 따라서 대응을 하면 되겠고, 엄빠를 너무 자극하면 안 된다. 이제 어떤 것이냐, 내가 적당하게 잘 살지 않고 너무 막 살다가 이제 엄빠께서 그냥 나는 자산을 다 정리하고 다 쓰고 죽겠다, 이제 이렇게 나오시게 되면 이것이 부자 엄빠 보유자의 최대 리스크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워딩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하여 그분들이 원하시는 적당한 성적, 이제 부자 엄빠들은 보통 이제 성적 이야기를 하시게 되죠. 그래서 그분들이 만족할 만한 성적, 그 만족할 만한 아주 높은 성적이 아니라 그분들이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정도의 적당한 성적, 그리고 적당한 학력, 그다음에 적당한 결혼, 그다음에 적당한 출산. 그분들이 그래도 애가 있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얘기했을 때 그분들이 선을 지킬 수 있는 정도의 내 인생의 가이드 정도는 이것이 적당이에요. 이거 외의 것을 자유롭게 살면 된다라는 것이 되겠죠. 마치 시장이나 뭐 상사나 아니면 손님들에게 맞추면서, 비율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비부자 엄빠를 보유하는 사람들이 이런 분들에게 맞추며 살아간다면, 부자 엄빠가 있다면 이런 것들, 그분들의 스타일에 내가 적당하게는 맞춰야 한다. 그 적당히의 정도는 그분들이 이런 사유를 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정도가 그것이 적당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야 그래도 연고대는 가야지 되는 거 아니야? 야 그래야 엄마 아빠도 좀 자식 낳은 기쁨도 좀 있지라고 봤을 때, 눈치를 봐서 그게 그냥 하시는 말이면 안 지켜도 되지만 이거 잘못하다가 이거 엄마 아빠가 좀 튈 수 있겠는데 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 정도의 성적은 맞춰주는 것이 필요하다. 적당한 직업도 들어가 있네요. 부모님이 어떤 직업으로 자산을 얻으신 분들이라면 그런 것들을 또 원할 수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직업군 정도에는 가까이 붙는 것이 좋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잘못 걸려서 또 비범한 분들, 비범한 분들이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그분들은 원래 줄 생각이 없죠. 다 쓰고 죽을 거라 줄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포기하고 내가 마치 비부자 엄빠를 보유한 사람처럼 살아가면 되겠다라는 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분의 이 구독자분의 이 댓글을 보고 제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이제 제가 이 사유 실험을 계속 해봤어요. 그래서 또 저의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어서 한번 제가 이런 류의 사고를 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비범한 분들이 엄빠다. 이런 분들에게서 이제 내가 대응하기 위해서 자식의 입장에서는 나도 받을 필요가 없다. 나도 원래 받을 생각도 없었고, 그래서 내가 알아서 벌 거고 알아서 쓰면서 살겠다. 그러면 이렇게 그냥 자유롭게 살면 되겠지요. 또는 줄 생각이 들게 내가 행동을 하면 굳이 내가 직업이라든지 상사라든지 사장이라든지 손님들에게 비율을 맞추지 않아도 엄빠의 비율을 맞추면서 살면, 그분들이 줄 생각이 들게 하면 내가 그걸 그대로 받아서 이제 행복하게 살면 되겠죠. 그래서 그분들의 취향을 물어보거나 또는 내가 파악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제 얘기인데, 제가 저희 딸 입장에서 저희 딸이 한 15년 후 정도에 또는 뭐 25년 후에 이 영상을 보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이런 비범한 부모의 0.01%의 비범한 부자 엄빠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그 자산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일단 저는 제가 요새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자산을 남길 확률이 아주 높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저는 이제 직업적인 만족도가 아주 높기 때문에 뭐 쉬고 싶다, 뭐 근무를 짧게 하고 싶다, 아니면 휴가를 가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지만 일은 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저의 건강도로 봤을 때 저는 85세까지는 일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되겠죠. 그리고 저는 매달 돈이 남지요. 이제 별로 뭐 살 것도 없고 뭐 돈 쓸 데가 없기 때문에 매달 돈이 남고, 그 남은 돈을 심지어 엉덩이에 깔지도 않고 비트코인에 저축을 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자산이 남을 수밖에 없다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잘못하면 비트코인도 한 번도 안 팔아보고 하늘나라도 갈 수도 있다라는 이런 무서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남은 돈의 계획을 저희 딸에게 주고 싶느냐라는 생각은 별로 없고,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줄 예정이고 지금도 주고 있지요. 자, 사람은 돈을 버는 능력과 요 이야기는 이제 돈의 속성 아저씨가 이야기하신 거죠. 돈의 속성 아저씨. 돈의 속성 아저씨가 이야기한 것이죠. 사람은 돈을 버는 능력과 그 다음에 돈을 사용하고 유지 또는 상승시키는 능력이 이제 별개다.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것과 부자로 살 수 있는 능력은 이제 별개다라고 알려주셨어요. 저는 잘 몰랐죠. 전 부자가 아니었으니까 몰랐는데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먼저 요 돈을 버는 능력은 돈을 그런 사람에게 주거나 그런 사람이 돈을 받게 되면 돈을 버는 능력을 이제 향상시킬 수 없죠. 또는 발현시킬 수가 없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고자로 만드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돈을 버는 능력을 향상시켜야 되는 사람이거나 발현을 지금 시켜야 되는 사람에게는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ATM기에서 현금을 뽑아갖고 그냥 불에다가 태워버리는 것이 그에게 도움이 된다. 그것이 그에게 큰 도움을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이것이 현재 실생활에서 야전에서는 자사주 소각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 누구에게 돈을 줘야 하냐? 돈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야 하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40살까지 살면서 제가 별로 만나보지 못했어요. 몇 명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돈을 이제 단순하게 그냥 유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러면서 돈을 자유롭게 들어오게 하는 사람. 이것이 중요한 거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나도 그 선한 기운을 다시 피드백을 받으면서 이렇게 구르면서 자본주의를 살아가면 그런 사람들은 돈을 자연스럽게 굴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돈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간접 기부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제가 돈이 너무나도 남아 도는데 제가 간접 기부를 하지 않는 이유가 그 사람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돈을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왜냐? 제가 별로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돈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기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직접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로 이런 식으로 재능을 기부하기도 하고, 우리 구독자분들 차도 사줘, 밥도 사줘, 침도 놔드려, 한약도 지어드려, 선물도 드려, 이런 것들. 그리고 일반적인 구독자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이제 돈을 벌고 있는 제 직업으로 갖고 있는 이 고객들에게 그분들에게 받은 비용보다 더 많은 치료 서비스를 해드리는 것. 그리고 제가 물건을 할 때 이분은 올바른 판매자다, 올바름에 가깝게 노력하고 있는 판매자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아끼지 않고 소비하는 것, 이런 유의 행동을 통해서 저는 이미 지금 돈을 뿌리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저는 돈을 굴리는 능력이 있고, 그 굴리는 능력이 선한 영향력에서 오기 때문에 제가 돈이 더 많다면 세상에 더 선한 영향력을 더 많이 뿌릴 수 있다라고 자신하고,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저에게 줄 수 있다면 제가 찾아오면 제가 돈 드릴 테니까 찾아오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요 친구가, 우리 구독자 친구가 물어본 것과의 좀 별개로 이제 저희 딸이 이제 요런 친구처럼 될 거기 때문에 엄빠가 부자일 경우에 어떤 식으로 직업과 입시에 대해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어떤 정도의 적절함을 제가 추천하는지 한번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고, 몇십 년 후에 혹시라도 저희 딸이 이 영상을 보게 될까봐 아빠는 이런 류의 사유를 하면서 40세를 보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한번 저의 사유를 한번 같이 공유를 드려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